인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. 100세 시대 로맨스입니다. 72해를 사는 동안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단단한 남자의 그것. 제 몸에 닿는 그 남자의 손길이 그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오늘 한 여자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버린 뜨거운 고백이 시작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아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올해 72살 이영희입니다. 그게 제 이름이죠. 하지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이름이 불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. 저녁 식사가 끝나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개수대에 담그는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.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남편 김진태 씨가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트림을 하고 버릇처럼 발을 긁적이는 소리뿐이었죠. 제가 옆을 지나가도 그저 공기 취급이었습니다. 밤이 되면 저희는 당연하다는 듯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. 언제부터였을까요? 부부의 침실에 있어야 할 온기는 먼지처럼 차갑게 내려앉은 지 오래였습니다. 남편의 방에서는 퀴퀴한 노인 냄새가, 제 방에서는 무향의 비누 냄새만이 났습니다. 그게 저희 부부의 거리였죠. 제 몸은 시어머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도구였고, 남편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부엌의 일부였습니다. 의무를 다하던 젊은 시절에도 남편 김진태 씨의 손길은 그저 목적을 위한 행위일 뿐 어떤 애정이나 설렘도 없었습니다. 50년 세월 동안 누군가 저를 여자로 바라봐준 기억이 있던가요? 저를 향한 손길은 늘 무언가를 시키기 위함이었고, 저를 부르는 목소리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제 몸은, 제 마음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붙어 갔습니다. 어느 날 밤, 무심코 들여다본 거울 속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늙은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. 깊게 팬 주름, 거칠어진 손마디, 푸석한 머리카락. 저는 그저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었죠. 이 몸이 한때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조차 빠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. 다 큰딸이 제 손에 쥐어준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 한 장 때문이었죠. 스마트폰으로 세상 담기. 남편 김진태 씨는 늙어서 주책 떤다며 코웃음을 쳤지만, 저는 무슨 옥이었는지 그 길로 강좌를 등록해버렸습니다. 첫 수업날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쩔쩔매는
제 등 뒤로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제가 좀 봐드릴까요? 강사 최민준 씨였습니다. 그의 목소리는 거실에서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와는 결이 달랐습니다. 그가 제 뒤로 다가서는 순간 은은하고 깨끗한 비누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. 거칠고 마디 굵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하고 단단한 남자의 손.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무런 의도 없는 타인의 체온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. 최민준 씨는 기능을 설명해 주겠다며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스마트폰을 잡았습니다.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평생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고 나디 굵은 제 손을 따뜻하고 단단한 남자의 손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.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무런 의도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타인의 체온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. 마치 온몸으로 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. 그저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 따뜻함이 손등을 타고 팔을 지나 차갑게 식어있던 제 가슴까지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.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 위로 첫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? 잊고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, 저는 제 손을 몇 번이고 내려다보았습니다. 최민준 씨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요.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. 야외 출사를 나간 날, 공원 장미 넝쿨 앞에서 제가 붉은 장미를 찍으려 몸을 숙이자 최민준 씨가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. 구도가 아주 좋습니다. 이영희님 마음처럼 꽃이 정열적이네요. 그는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.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정열이라는 제 인생 사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단어와 어깨에 닿은 그의 손길,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제 온몸의 피를 얼굴로 쏠리게 만들었습니다. 화끈 달아오르는 뺨을 감출 수가 없었죠. 최민준 씨는 제 사진을 칭찬하며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. 그 깊은 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할머니나 김진태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. 그저 매력적인 여자 이영희로 비추고 있었죠. 어느 날엔가 사진 수업을 마치고 함께 재래시장을 걷게 되었습니다. 좁은 골목길,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비틀거리자 최민준 씨가 얼른 제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.
그의 손이 허리에 머무는 그 짧은 순간,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하필이면 그때 저 멀리서 아파트 부녀회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. 저는 화들짝 놀라 최민준 씨에게서 떨어졌습니다.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.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과 그 손길이 떨어져 나간 아쉬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죠. 그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어디서 쏘다니다 이제 오냐? 밥 차려. 라며 소리쳤습니다. 저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. 이 메마른 땅 같은 제 인생에 처음으로 피어나는 이 위험한 꽃을 차마 제 손으로 꺾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. 운명의 그날도 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.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앞이 보이지 않는 소나기가 쏟아졌죠. 최민준 씨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. 차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슬아슬한 침묵을 채웠습니다. 김이 서린 창문이 우리를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시켜 주었죠.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제 뺨에 흐트러진 백발을 부드럽게 넘겨주는데 손가락 끝이 뺨을 스치는 감촉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. 영희 씨, 참 고운 분이십니다. 낮은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, 아주 천천히 다가왔죠. 제 메마른 입술 위로 그의 뜨겁고 부드러운 입술이 가만히 포개졌습니다. 짧았지만 제 50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입맞춤이었습니다. 잊고 있던 모든 세포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. 공교롭게도 그 찰나의 순간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이웃이 목격하고 말았습니다.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 남편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. 이 늙은 여편네가 미쳤어. 어디서 몸을 굴리고 다녀.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찻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. 늘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 빌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.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. 몸을 굴려? 당신은 내 몸을 들여다본 적이나 있어? 내 이름 한번 다정하게 불러준 적 있냐고.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여자로 안아준 사람이야. 당신이 버려뒀던 내 인생. 내가 이제라도 찾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? 저는 지갑 하나만 들고 그 집을, 그 지옥을 뛰쳐나왔습니다. 낯선 동네의 작은 모텔방.
그곳에 홀로 앉아 있는 저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꼈습니다.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. 다음 날 최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그는 모든 소문을 들었다며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.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.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사과하지 마세요.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. 내 인생을 되찾을 용기를 주셔서 오히려 고마워요. 그는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묵묵히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,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인 것 같다고 말해 주었죠. 그 배려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한 달 후, 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. 맨발로 해변을 걸었습니다. 발가락 사이를 파고드는 차가운 모래, 발등을 간지리는 파도의 감촉, 그 모든 감각들이 살아 숨쉬며 제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.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롯이 여자 이영희의 얼굴로 저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. 저 멀리서 최민준 씨가 카메라를 들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.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던 내 몸에 이제는 타도가 입을 맞추고 바람이 저를 어루만집니다. 사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. 늦게 피어난 저는 이제야 가장 뜨거운 계절을 맞이합니다.